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9일차고요. 오늘도 더 시스템.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언제 끝날라는가? 한 100, 100페이지 정도? 100, 한 30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그쵸? 네, 읽고, 그 다음에는, 네, 트렌드 코리아, 2026 트렌드 코리아 요 책 나가요. 네. 볼게요. 오늘 242페이지에 성공기술 13번째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또라이 기질이라고 해요. 예. 볼게요. 광기 또는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더 자신 있게 행동한다.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죠?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또라이라고 하는데 음, 일론 머스크도 또라이 같다 하잖아요. 의식이 높은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른데 과하면 이제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광기와 자신감의 조합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광기와 자신감의 조합. 광기보다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 그냥 뭐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데 완전히 또라이를 저는 그냥 어떤 한 가지 자기 분야에 완전 미쳐버린 사람. 쟤 미쳤나 봐. 쟤 또라이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자신의 조합은 그쵸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장담하는데 이 조합보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은 없다. 하지만 광기와 자신감이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대단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런 당신에게도 또라이 기질이 도움이 된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또라이 기질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라이 기질. 또라이, 또라이 기질을. 막 제가 비전을 보고 느끼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앞에 서면 막 있잖아요. 그냥 뭔가 좀 더 흥분되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라이 기질 미쳐버린다는 거죠. 뭐 더 좋게 얘기하면 이 분야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일 때, 그쵸? 예. 완전 온통 집중돼서 몰입이 됐을 때, 그때 보이는 것 같아요. 동종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반대의 결과가 더 많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비합리적인 사람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다. 그것이 상대방의 저항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가짜 광기를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감성은 이성에 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는 당신의 주장에 감성적인 이유를 더하라. 때로는 약간의 비합리적인 평가, 비합리적인 광기, 또라이 기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몰입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감 있게. 네. 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공 기술 14번째 테크놀로지 취미 수준. 테크놀로지는 한때 외로운 괴짜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성인이라면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웹사이트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클라우드가 뭔지 대강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정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쵸? 이 정도는 이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아셔가야 되잖아요. 그쵸? 오늘날 이 정도 기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서 내가
나도 변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야. 그쵸? 예. 옛날에는 연탄을 뗀 적이 있었어요. 연탄 구멍을 잘 맞춰 이게 활활활 잘 타는 거로 옛날에 가서 몇 시에 언제 가서 연탄 다 꺼지기 전에 올려가지고 새롭게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 불은 떼놓고 밑에 거는 다 탄 거는 빼놓고 또 다시 그걸 밑으로 올리고 새 거를 위에 올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탄을 또 잘 떼는 기술을 알아야 하지만 지금은 안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건지. 근데 요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게 챗GPT한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노트북도 화면이 안 켜졌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떡하지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남편한테 난 서울 가니까 가서 고쳐봐 그랬는데 이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지워놓고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또 잘 가르쳐줘요. 찍어가지고 또 물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 된다 하면 또 물어보면 또 해주고 있죠. 아, 챗GPT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익숙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나는 모른다.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쵸? 예, 거기에 맞춰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대에 맞게끔. 네, 맞아요. 그쵸? 네. 오늘날 이 정도 기술, 그쵸? 전혀 필요하지 않는 직종은 쉽게 떠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정도의 기술을 전혀 필요하지 않는 직종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의 기술은 익혀야 된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정도는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뭐야 보험도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보험 이렇게 하면 옛날엔 뭐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저 아는 언니가 내가 사인할게 네가 사인했다 해라 이제 이랬어요. 근데 전화로 확인하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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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했습니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뭐 링크 쫙 보내주면 거기에 뭐 내가 다 사인 내가 다 하더라고요. 내가 사인하면서 착착착착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바뀌는 거에 시대가 바뀌는데 나는 나이가 드니까 못한다. 이러면 안 될 거라 같다는 거죠.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납품처 관리, 위탁 관리, 인력 관리 같은 직종에서도 마찬가지다. 취미 수준에서라도 이런 테크놀로지를 숙달하는 것이 좋다. 특정 테크놀로지에 대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쵸? 대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뷰티 웰리스 그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더 많이 되겠죠? 대화가 된다는 거. 20대와 30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놀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자꾸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직업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또한 개인적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 개인적인 에너지하고 연관이 당연히 있죠. 어제 에너지, 제일 큰데 에너지가 에너지예요. 나의 에너지. 근데 한 5줄밖에 안 나왔었어요. 어제 247페이지.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맞아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나와 전율을 느끼는, 연동되는, 그죠? 그런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또 커지는 거죠. 전염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관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라. 재미도 없고 기운도 나지 않는다. 양말 사이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든다. 반대로 당신도 대화에 참여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면 늘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이제 테크놀로지는 문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당신이 아직 그 일원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되어야 한다. 기본을 익혀두면 인생이 더 즐거워진다. 기본을 익혀두는 것. 기본적인 거잖아요. 삶이 이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뭐 기차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가속 끊고 막 이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 기계가 생기고 이랬었는데, 그럼 앉아가지고 새벽에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앱으로 다 활용을 하는 앱 상점이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그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성공기술 15번째, 적절한 발성법.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발성 전략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고음의 빠른 속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반면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낮고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상대방을 웃기는 목소리와 설득하는 목소리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저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쵸? 예. 당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진지한 목소리를 통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일반인 중에 올바르게 발성하는 사람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발성법이란 호흡 조절, 높낮이, 입 모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발성법을 익히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에 당신의 건강과 행복 전반에 걸쳐 생각 이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성공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파트너를 더 빨리 찾는다고 한다.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더 파트너를 빨리 찾는다는 거죠. 목소리에도, 왜냐면 목소리에 그게 있어요. 음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그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는 에너지가 아무래도 그 파동으로 그 같은 층에 끌려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낸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억지로 뭔가 흉내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일부러 낸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좋은 재밌는 얘기할 때는 좀 밝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진지한 얘기할 때는 또 목소리가 또 달라지는 부분들은 또 이제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훈련해도 모건 프리먼처럼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이상한 패턴이 있다. 고위 관리자들 중에는 특색 있고 흥미로운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겼다. 여러 신입 직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장담하건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녹음된 목소리만 듣고도 누가 임원이 되고 누가 말단 직원으로 남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수간호사들 중에 힘 있는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환자들을 더욱 잘 돌보고 관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나는 회사 생활 내내 프로답게 보여야 할 때마다 진중한 토의 목소리를 사용했다. 말 그대로 연기였지만 회사 생활이란 게 연극 무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를 할 때는 고객에게 아부하는 목소리를 사용했고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권위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했다. 고위급 중력들과의 미팅 자리에서는 낮은 어조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사용했는데 솔직히 제정신으로 내기 힘들 만큼 뻔뻔한 목소리였다. 낮은 어조와 꾸며낸 자신감이 적절히
어우러진 목소리가 나를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맡은 업무마다 부족한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거의 모든 상사들은 나를 미래의 임원감이라 평가했다. 나는 패션 감각도 없는 데다 170cm가 조금 넘는 키에 20대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내 외모는 일반적인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물론 내 내면의 영특함이 때로 빛을 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상사들의 마음에 든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나의 가짜 목소리와 몸짓이 나를 장래 임원으로 여기게끔 만드는데 적어도 50%의 역할을 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외모보다 이제 목소리에서의 어떤 또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들이 나랑 통화만 하면 그렇게 주파수를 던졌다. 지도자의 장래가 엿보이는 가짜 목소리 덕에 나를 배우자감으로 점 찍으려 한 건 아닐까 싶다. 비록 가짜였지만 낮은 목소리에 묻어난 자신감은 남성성의 상징 그 자체였다. 여성들은 캣닙 냄새를 맡는 고양이처럼 내게 말을 걸어왔다. 안타깝게도 나를 직접 본 여성들은 바로 말투를 바꿨다. 슬프게도 가짜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목소리에 속아가지고 만났는데 바로 자세가 이제 가짜로 내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뭐 그 상황에 맞게끔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바꿔서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그죠? 가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셨나 봐요. 여기서 발성법에 대해 강의할 마음은 없지만 당신이 성공하는 목소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널리 알려진 훈련 방법 중 몇 가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발성법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면 발성법도 연습하면 좋을 것 같더라라는 거죠. 예. 먼저 가슴 윗부분이 아니라 폐 아래서부터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좋다. 올바른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진대사와 정력을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배꼽 부분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쉴 때 상체에서 배꼽 부분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호흡이다. 숨을 쉴 때 윗가슴이 확장된다면 호흡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그 뜻이다. 호흡을 바로 잡으면 당신의 목소리에 더 많은 자신감이 실려 나올 것이다. 배꼽 있는 데서 단전해서 소리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목소리 어조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평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어조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반려동물에게 말할 때 높은 어조로 말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톤이 똑같지 않았나. 그냥 기분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목소리 톤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막 인식을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편 낮은 목소리는 하려는 말에 무게감이 더 실린다. 낮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의 단점이라면 주위가 시끄러울 때는 목소리가 소음에 묻혀 잘 안 들린다는 점이다. 저는 약간 좀 저음인데, 그쵸? 나 역시 낮은 목소리를 사용하던 때에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주위가 시끄러운 술집 같은 곳에서는 술 한 잔 주문하기도 힘들고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사람 많을 때 뭐 시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것 좀 시켜줘 하고 남편한테 얘기해요. 남편 목소리가 더 크니까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줌마 그러든다든지 이모 한다든지 막 이러면 이게 더 딱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음이라서 사람 많을 때는 제 목소리를 내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소리 이렇게 내면서도 저 소리가 들리겠나 뭐 안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시켜요.
해봐라, 불러봐라. 아들이나 남편한테 시켜요. 더 고음으로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목소리로 주위 소음을 뚫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대화할 때는 이 편이 낫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 자리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흔히들 사용하는 비법이 하나 더 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의 첫 소절을 허밍으로 부르고 바로 평소 목소리로 말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다가 이제 합니다 하고 삑살이 나고 다시 쭉 내 목소리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드럽고 완벽한 소리가 나온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연습하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수들이 연습하잖아요. 그죠? 성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하다. 똑바로 앉거나 서지 않으면 성대가 쪼그라든다. 그쵸? 똑바로 앉지 않으면 성대가 쪼그라든다는 거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펴야 되겠어요. 그쵸? 만약 가짜로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표출하고 싶다면 스스로 연기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연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쵸?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처럼 더듬거리거나 우물거리는 말투를 비롯해 말의 흐름을 방해하는 습관은 고쳐야 한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방해하는 거.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척 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이나 하며 중얼거리던 부분을 차라리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시간, 그쵸?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을 꺼내기 전에 가능한 한 머릿속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등장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 생각을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대화를 연습한다. 이번 장에서 소개한 기술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기술은 사진술이나 식물학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파고들어라.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보다 이분은 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참 전업에 복대로 사셨구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아, 복을 많이 쌓아서 그랬구나. 이제 그러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도 나름의 그 어떤 그 당신은 시스템이 있는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서 그 본인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콧 애덤스. 저는 키가 크고 뭔가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170 정도래요. 저보다 쬐끔 큰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데 뭐 즐거운 데 가면서는 뭐 밝은 목소리를 하는 게 좀 톤을 높이는 게 좋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뭐 장례식장 갔는데 그렇잖아요. 요새는 장례식장 가서도 그래도 좀 약간 너무 이제 축하드리는 거, 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막 깔깔거리고 뭐 하고 막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 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패턴을 찾아라. 패턴을 찾아라라는 게 있어요. 패턴을 찾아라. 어떤 패턴을 찾아야 될지 내일 할게요. 내일 나가겠습니다. 패턴을 찾아라. 요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1931차입니다.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네, 여러분들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두 번 들으시는 분들, 토요일날 수업 들으시는 분들 오늘 수업이 있고요. 두 번 들으면 진짜 좋겠죠. 네, 그래서 두 번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꼭 들으시고 월요일날 1월 18일날 입금하는 날이에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몇 명 초대하실지 아니면 뭐
몇 장 사실지, 내 이름이 쭉 있지만 나와 프락스에서 몇 장 사실지 쭉 하면 몇 명 정도 한 150장 넘게 나와야 되는데, 그쵸? 170장 정도 나와야 12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50명 온다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초대하는데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요일 날 부산에서 다음 주에 수업이 있습니다. 3월 7일, 8일은 시크릿이 있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명상 있어요. 꼭 명상 하시면 좋습니다. 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